신세계그룹 내 건설 회사죠. 신세계건설의 재무구조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주택 또 레저 사업 모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채 비율도 높아졌는데요. 게다가 신세계건설은 대구 지역을 집중 공략해왔는데 해당 지역의 미분양 리스크가 워낙 큰 탓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건설업계 출입하는 윤지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네. 신세계건설 재무 상태에서 특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부채 비율 아니겠습니까? 네, 신세계건설의 올해 상반기 부채 비율이 311%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4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예. 왜 그런가 봤더니 매입 채무가 증가한 영향입니다. 매입 채무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하청업체나 자재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외상대금을 말하는데요. 네. 대금 결제를 미룬 탓에 일시적으로 재무제표상 채무가 늘어난 겁니다. 물론 대기업 계열사다 보니까 매입 채무를 늘릴 수 있고 또 매출이 증가하면서 투입 원가도 증가를 하다 보니까 부채 비율 자체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전반적인 현금 흐름이 나빠졌다는 게 문제인데요. 기업에 실질적으로 유입된 현금, 그러니까 순이익이 적었기 때문인데 업계에서는 바로 이 이로 이 대구의 미분양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때문에 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또 미청구 공사액이 늘어나면서 실적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말미에 말씀하신 이 사실 이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미분양이 좀 심각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신세계건설이 집중적으로 사업을 좀 벌였다 이런 뜻인 거죠? 맞습니다. 신세계건설이 지난 2017년 주택 브랜드 빌리브를 론칭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구 등 지방 위주로 주로 사업을 늘려왔는데요. 예. 그 때문에 2019년 17%에 육박했던 주택 사업 비중이 최근에는 37%를 넘어서기도 했고요. 예. 이중 신세계건설 대구에서만 수주한 금액이 1조 6,300억 원입니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대구가 전국에서 미분양 가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기 때문에 재미 리스크의 뇌관이 됐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신세계건설이 지은 빌리브, 센트하이, 라디체, 루센트 등 아파트 단지에서 미분양이 연속적으로 발생했고요. 건설사는 이 매출로 인식한 공사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공사 미수금으로 재무제표상 인식을 하게 되는데 신세계건설은 이들 미분양 단지를 재무제표상 미수금으로 잡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이 부채 비율을 끌어올린 매입 채무 증가는 일시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미수금 또 미청구 공사액이 계속 쌓이게 되면 재무상 위험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구를 비롯해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비단 이 신세계건설만의 얘기가 아닌데요. 부동산 경기가 어려우면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견 건설사들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형 건설사들은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수주를 주로 하는 반면 중견 건설사들은 지방과 같은 분양 위험 지역에 물량이 몰리게 되고요. 자체 사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에게 들어보시죠. 건설 산업의 조달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유 유동성이나 담보 제공 자산 등에 기반한 재무 융통성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분양형 리스크포저가 크고 경기 대응력이 낮은 중견건설사가 우선적으로 신용도 하향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세계건설도 사업 다각화를 좀 하고 있고 특히 뭐 레저 부문에 힘을 쏟고 있다고 뭐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쪽도 실적 회복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면서요? 네, 오히려 신세계건설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신세계건설은 스타필드에서 아쿠아필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트리니티 클럽과 자유CC 등 골프장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골프용품 브랜드 등 확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레저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건설에서 이렇게 회복이 잘 안 되는 사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수년간 건설 부문이 회사의 실적을 견인하고 돈을 벌어들이면 레저 부문에서는 오히려 까먹는 식의 불균형 구조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레저 부문에서 영업이익이 났던 마지막 해는 2010년이고요. 예. 이후에는 매년 수십억 원의 손실만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까 당연히 레저 부문 사업이 잘 안 됐겠죠. 아쿠아필드가 장기간 휴장을 했고요. 올해 1분기에만 51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네. 수익성은 떨어지는 부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건설은
코로나19 완화 분위기와 더불어서 오히려 레저 사업을 앞으로 더 박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수건 사업인 화성 테마파크에도 신세계건설이 직접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업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놀이공원과 또 예전에 있던 스타필드나 프리미엄 아울렛, 골프장, 호텔 등을 모두 지으면서 복합시설을 갖추게 되는데 신세계건설은 이 사업과 설계 용역을 맺으면서 건설 수익을 당장 30억 원 매출로 인식하기도 했습니다. 네. 회사는 또 올해 정기주총에서 레저 부문 사업 목적에 수족관, 공연장, 전시장 운영 등을 추가를 했는데 바로 사업 확장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